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발대가 평양에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고 대통령 수행당도 확정된 가운데 잠시 후 11시에는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가 발표됩니다. 네, 이번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다시 속도가 붙을지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역사적인 3차 남북 정상회담. 우리 대통령으로서 평양 가는 것도 세 번째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후 일정만 소화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정상회담에 몰두할 것으로 저희도 현재 전해 듣고 있는데 글쎄요, 이 함흥 피난민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개인으로서도 첫 방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쯤 어떤 생각을 하실지. 예, 글쎄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긴장이 되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뭐 북한에 안 가는데도 긴장이 되는데 대통령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국가를 책임지고 국가의 대표자로서 가시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시겠어요. 또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 하시고 싶은 말을 또 다 하고 또 적절하게 합의를 이뤄내야 3차 정상회담에서의 어떤 성과를 또 가지고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부담감이 더 크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오늘 하루만 준비한 건 아니고요. 예, 그렇죠. 아마 최근에 한 2, 3주 동안 계속해서 이 방북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도출해내고 어떻게 이를 설득해낼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오지 않았는가. 아마 오늘 정도는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어제 이제 방북단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명단을 보면 대충 이제 어떤 의미로 방북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제 제 눈에 상당히 규모가 커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특별히 그 경제 문화 이 부분에서 새로운 인사들이 많이 첨가가 됐고 예. 특히 경제 부분 보면 4대 총수의 수장들 물론 이제 현대자동차는 빠졌지만 예. 그리고 기타 산림청장 뭐 그 철도 뭐 이런 부분들 즉 남북한의 경협고 관련된 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물론 이제 미국의 어떤 그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이것이 아마 그 이번 합의문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바로 경협이 이행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 부분도 아마 그 추후의 비핵화 종전선언 그리고 종전선언과 비핵화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또 국제사회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얼마만큼 어떻게 단계적으로 풀어주느냐 요걸 한번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신경제 구상이 상당히 좀 그 조급한 사안이 돼버린 거죠. 예. 특히나 이번에 그 4.27 그 판문점 선언에서 당시 이제 2007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그 남북한 간의 그 협력 부분을 이행을 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북한은 왜 안 하느냐라고 계속 한국에게 대해서 이제 그 조르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노동신문이나 이런 데서 몇 달 전부터 계속 나왔던 거는 그 미국의 제재 이러한 것 때문에 합의한 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이러한 불평을 계속 했고 아마 그런 부분을 또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물론 바로 이행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부분 우리가 구상하는 신경제 구상 이런 것에 대해서 북한 측과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도 아마 이번에 방북단의 면면을 보면 좀 특이하게 구성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 공식 수행단이 14명이고요. 특별 수행단이 52명이거든요. 뭐 교수님은 특별히 눈에 띄는 인사 있었어요? 글쎄요, 그 초등학생 하나가 좀 눈에 띄었어요. 규현이요? 예. 이름이 김규현이었나요? 그 편지 내용도 예. 좀 나오고 그래서 예, 큰 할아버지를 만난다. 네, 예. 이번에 과연 큰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시장님 어떠십니까? 예, 저는 이제 공식 수행원 14명, 예. 그다음에 특별 수행원 52명, 66명인데요. 지난번 2007년도에 갔을 때 62명보다는 4명 정도가 더 많죠. 근데 저는 이제 특별 수행원도
뭐 눈에 띄지만은 공식 수행원들의 면면이 이번에 가서 남북한 간에 논의해야 될 게 뭔지를 정확하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외교부 장관이 이제 같이 수행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죠. 또 예. 처음이고. 외교부 장관이 가는 그렇죠. 예. 외교부 장관이 가는 것 자체가 처음이죠. 왜 그러냐면 북한이 그동안 비핵화 논의 문제는 북한 스스로가 계속해서 이는 한국하고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라고 선을 그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교부 장관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 문제를 논의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수용을 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방부 장관이 갔는데 예, 이 국방부 장관이 가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 육상에서 그리고 해상에서의 그 뭐라고 할까요? 전쟁의 위험의 방지 그리고 위협의 감소 거기에 의한 어떤 논의 그리고 어떤 합의문의 뭐 도출 이게 나올 거고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제 수행을 했잖아요. 이것은 예. 아무래도 이제 NNL을 중심으로 한 평화수역화 그다음에 공동어루구역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 뭐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산림청장이 간 것은 산림협력과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부 장관이죠. 뭐 이 사람이 이제 가는 것은 결국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북한 철도, 도로의 현대화 작업과 그리고 이제 이게 연결 작업 이것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면면을 보면 지금 예.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지금까지 남북한 간에 각종 고위급 실무급 회담을 통해서 논의되어 온 것이 어느 정도 이번 3차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마무리 짓는 그런 회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예. 이 공식 수행원들의 면면이 굉장히 의미 있게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꼭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 와줬으면 좋겠다. 우리 측에 요구했을 만한 인사가 있겠습니까? 예, 이제 아마 지금 공식 수행원들이 아마 그 사람들이었을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이제 경제 파트로 넘어가면 이제 특별 수행원들이죠. 52분이 가는데 그중에 이제 경제계가 소위 말하는 이제 회장단들 4명을 포함해서 17명이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17명 곱하기 3 하면은 뭐 대충 51이잖아요. 그러니까 52명 중에 17명이 경제계니까 3분의 1이 경제계의 인사들이 이제 방북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이것은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김정은 위원장한테 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도 결국은 기업이든 국가든 최고의 오너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국의 그런 최고의 오너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비롯해서 SK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동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구체적인 일정 잠시 후 11시면 발표될 예정인데 관전 포인트를 좀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전용기를 이용해서 순환공항으로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마중을 나올 것인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 뭐 당연히 마중을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1차 그때 2007년, 2000년, 2007년 다 마중 나왔고 예. 물론 이제 2007년에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육로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뭐 더더군다나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을 것이고 당연히 나왔을 것이고 이번에 저는 그 육로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철도길, 서해, 동해 뭐 이렇게 길을 많이 이번에 좀 뚫으려는 그러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상징성 차원에서는 뭐 육로 이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이번에 그 2박 3일 동안 또 여러 번 회의를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번 회의에서 이제 도로 사정이 여의치 않다. 그래서 이제 그 항공로로 좀 방문을 해달라고 직접 그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상황이 솔직히 2000년이나 2007년보다 더 그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예. 당시에는 단순히 이제 남북한 간의 초기 단계에서 뭘 해보려고 하는 2007년 그리고 2007년에도 많은 합의를 했지만 그것이 이제 뭐 5년 차 들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거의 뭐 정상회담을 위한 정상회담을 했다고 해도 예. 과언이 아닌데 이번에는 뭐 시기적으로도 아직 많이 남았고 또 비핵화 문제라는 중요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직접 마중을 나와서 뭐 환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북미 관계라는 판이
깨지면 상당히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상황 국면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문재인 대통령이 왔는데 직접 나와야 되죠. 반대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번에 가을에 오시면 극진한 예우를 하겠다 했으니까 네. 어느 정도가 극진한 예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뭐 극진한 예우할 거예요. 2000년하고 2007년도의 차이라고 하면 2000년도에 순환비행장이 내렸고요. 순환비행장이 내려서 완전히 뭐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이제 나가서 환영을 했고 연변에 또 그 북한 주민들, 평양 시민들이죠. 그 뭐 엄청나게 이제 환영을 하면서 결국은 두 분이 같은 차를 타고 백화원 초대소까지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같은 차를 탄 것 가지고 시비도 있고 뭐 그랬지만 그때도 이제 굉장히 열렬하게 환영을 했거든요.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실 때는 이제 육로로 가셨기 때문에 5일 경기장 능라도에 있는 거 그쪽으로 이제 직접 가셔서 거기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가시니까 거기서 이제 환영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계속 퍼레이드를 이제 백화원 초대소까지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가셨을 때는 차 안에서 이제 두 분이 같이 이동을 하셨고 예.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셨을 때는 무게차, 소위 말하는 우리 그 차량 위에 예. 뚜껑 없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김영남 최고 인민위원회 위원장하고 무게차로 이제 평양 시민의 환호를 받으면서 이동을 했거든요. 이번에 갈 때는 이제 비행기로 가니까 당연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나올 거고 혼자 나올까요? 아니요, 당연히 이제 이설주 여사가 나오죠. 당연한 거죠. 김정수 여사가 동행을 하시니까. 그렇죠. 김정주 여사가 가니까 또 뭐 이분들이 또 뭐 한 분 만났잖아요. 그렇죠. 4월 27일 날 만났기 때문에 거의 제가 볼 때는 먼이 동생 사이였던 것으로 보였는데 그래서 아마 굉장한 환영 행사를 할 거고 이미 한번 이제 무게차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가셨을 때 행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하고 같이 무게차에 타서 평양 시민의 그런 그 환호를 받으면서 예. 백화원 초대소는 이제 그 숙소는 정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원 초대소까지 이동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그 이동하는 장면, 예. 그다음에 이제 환영하는 장면, 그것이 생방송으로 나오니까 그 생생한 장면들이 평양 시내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스카이라인하고 같이 겸해져서 우리 국민들이 생생하게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의도적으로라도 북한 스스로도 의도적으로 이걸 좀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할 걸로 봅니다. 경호는 좀 어떤 수준으로 할까요? 그 지난번 4.27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 차 주변으로 이제 같이 뛰면서 했던 그 경호가 굉장히 좀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평양에 방북했을 때는 경호가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글쎄 어쨌든 뭐 한국의 국가 수반이 평양을 방문을 하니까 아마 전용차를 싣고 가야 되겠죠. 전용차요? 예, 가지고 가서 아마 독자적으로 이동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청와대에서 직접 경호를 맡게 될 거고. 예. 이제 문제는 이제 공동 행사 같은 경우인데 이 부분에 북측과 남측의 경호단이 어떻게 조율을 해서 공동 예. 경호를 할지. 뭐 북측은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슨 부대라 그러죠? 호위사령부. 예, 호위사령부에서 그 차를 둘러싸면서 같이 이제 도보를 하는 그러한 그 경호를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좀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뭐, 좀 경호 이런 코드가 거죠. 어때요? 그러니까 경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삼선 개념이거든요. 예, 지금 이제 우리 여기 청와대도 삼선 개념으로 경계를 서요. 제일 외곽에는 뭐 우리 군인들이 경계를 하고 수방사 소속이죠. 두 번째 경우는 이제 경찰들이 경호를 하고 세 번째 마지막 핵심 그 경우는 이제 우리 경호처에서 담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밀착 경호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삼선 경호 개념은 이번에 평양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3선, 2선은 아마 북한이 책임을 질 거고요. 소위 말하는 밀착 경우는 우리 경호처에서 책임을 질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 2000년, 2007년도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도 이제 그렇게 하기로 서로가 합의를 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4.27 판문점 회담을 할 때 보면 우리 경호원들은 전혀 얼굴도 안 보이는데 거기에 북한 경호원들은 완전히 기러기 형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쫙 밀착 경호하는 거 보였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제일
안에 있는 밀착 경호거든요. 예. 일선 경호. 그 경호를 북한 측이 하기로 그렇게 우리 한국하고 합의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올라가실 때도 예. 우리 경호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북한 경호원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그렇게 기러기 형태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런 거 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높아 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알겠습니다. 겁니다. 네. 자, 잠시 후 11시에 이제 임성숙 비서실장이 2박 3일간의 일정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과연 어떤 일정이 짜여질지 예전 1, 2차 평양 정상회담 그 경험이기 때문에 몇 차례 만나고 몇 시간을 또 만나게 될지 여러 개 관심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두 번의 그 회담에서 두 정상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좀 가까워진 것 같아요. 뭐 포옹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케미가 좀 많다. 나이 차와 상관없이 두 정상이 굉장히 많이 가까워졌다는데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 많이 연출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던데. 네. 뭐 결국은 그 지난번에는 이제 도보다리 산책. 그게 저는 상당히 서로 간에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였다고 예. 봅니다. 뭐 실질적으로 정상회담을 한다 하더라도 옆에 누가 배석이 돼 있고 그러면은 의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주로 정상회담 확대든 단독이든 하게 되면 딱딱한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로 간에 이제 케미스트리를 높이고 친분을 쌓으려면 그것보다는 사석에서 꼭 그 딱딱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보다리 그 산책하고 거기에서 이제 담화를 나눈 걸 보면 뭐 상당히 좀 허심탄회하게 그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그 상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궁금했던 거는 그 6.12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었을 거고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라는 식으로 약간 조언 비슷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모양새도 우리 대통령이 뭐 상당히 물론 정상급이지만 둘 다 뭐 한참 나이가 어린 김정은 위원장에게 좀 그 뭘까 조카한테 좀 훈수를 주듯이 좀 편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것들이 이번에도 좀 재현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무슨 뭐 금강산을 같이 뭐 동반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아마 시간상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다양한 공연이라든지 뭐 산업 현장 시찰 특히 이틀째 합의문이 나온 다음부터는 상당 부분 그런 친분 쌓기 행사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좀 두 정상 간에 좀 그 관계를 가까웠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27 판문점 회담에서는 악수만 했거든요. 그런데 5.16 그 판문점 회담 포옹됐죠. 네 그때는 이제 이렇게 확 끌어당겨가지고 악수하는데 아유 저는 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제가 느낄 때는. 예.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게 남녀든 뭐 동성이든 간에 스킨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친밀도를 나타내는데 뭐 하여간 이게 꼭 그 민주국가 뭐 독재국가 이렇게 구분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좀 아주 친하고 그러면은 악수만 하는 게 아니고 야 진짜 오랜만이다 하고 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일 처음 만나서 서로 모르는데 어떻게 안아요. 그런데 일단 5월 26일 날 두 번째 회담을 하면서 서로 안아봤거든요. 스킨십을 했어요. 이렇게 한 번, 예. 이렇게 한 번. 그러면 이번에는요.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게 야 이거 우리 대통령께서 내리자마자 악수하는 대신 이거부터 하면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통상 그것은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찬할 때 뭐 또 떠날 때 그 뭐 하는데 워낙 파격적으로 이제 하다 보면 내리자마자 악수와 동시에 이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깜짝 월경도 사실 예정이 없었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아주 진한 스킨십들을 몇 번에 걸쳐서 보여줄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의전 형식 다 중요한데요. 뭐보다 이제 그 내용들 어떤 성과물을 가져올 건가 아니겠습니까? 비핵화 조치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유도해내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이후에 있을 2차 북미 정상회담이랄지 이후에 유엔 총회 1년의 외교 일정에 맞춰가지고 큰 성과물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북미 대화 또 한미 간의 어떤 공조를 강하게 해나갈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그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가장 중요한 어젠다는 결국은 이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입장 변화를 할 것인가.
그저께 노동신문에는 여전히 그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덤비는 방패 먼저 낼 수 없다. 이러한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쪽에서 그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먼저 해야지 그러한 상황에서 핵을 먼저 없앨 수는 없다는 그러한 뉘앙스를 메시지를 강하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입장에서는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다음 주 이제 유엔 총회가 시작이 되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일이 잘 되면 10월 중순이나 말쯤 해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연내 종전선언 이게 이제 저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인데 어쨌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으로 입에서 기존과는 다른 뭔가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비건 특별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방문한 것도 아마 그러한 부분을 주문을 한 게 아닌가.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고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이번에는 태도 변화가 나와야 된다는 걸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근데 노동신문 나온 거 보면 글쎄요, 뭐 비핵화 초기 조치 관련해서 신고서 제출 안 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제3의 뭔가 대안이 어떤 대안이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나올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에 이제 북한의 현재 핵 포기와 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동시에 이뤄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미국은 먼저 포기와 관련된 리스트 신고를 제출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동시에 할 수 있게 끌어내는 게 이번에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 같아요. 어떤 좀 대안이 있을까요? 아주 정확하게 저는 말씀하셨다고 보는데요. 비건 특별 대표가 한국을 방문하고 난 뒤에 다시 중국과 일본을 방문을 하고 다시 한국을 왔다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한 얘기, 일본과의 한 얘기를 다시 이제 한국에다가 얘기해주고 이제 떠났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북한의 비핵화, 소위 말하는 핵 목록 제출하고 검증을 받고 나야 종전선언이 가능하다. 그 말이 핵심이잖아요. 그걸 하고 떠났고 북한의 노동신문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는 이미 자기네들은 선행 조치들을 취했으니까 이제는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양쪽이 완전히 지금 서로가 양보할 기미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의 칩 니고시에이터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고 또 뭐 촉진자,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이 있는 건데 쉽지 않죠. 그거 쉬운 일 같으면 벌써 했겠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올라가시면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일정 부분 뭐 비건을 통해서든 그렇지 않으면 폼페오나 그렇지 않으면 볼턴 보좌관을 통해서든 어찌됐든 이번에 올라가서 하실 말씀의 일정 부분은 서로 협의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대통령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아마 올라가실 거고 그걸 가지고 아마 김정은 위원장하고 끊임없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해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그러면 핵 목록 제출해라. 핵 목록 제출한다고 말을 해라. 말을 하면 그러면 종전선언하고 종전선언과 동시에 핵 목록을 제출해라. 그 날짜에. 그러면 되겠느냐. 이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핵 목록 제출하는 것이 종류가 많잖아요. 무기가 있고 물질이 있고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뭐 두뇌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탄도미사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몇 개가 될 텐데 그중에 이제 일부 뭐 두세 개 정도 이걸 먼저 그러면 하고 그러고 나서 종전선언하는 게 아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두 번째 얘기하는 여기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또 너무 또 장기화될 수 그렇죠. 있다는 우려도 그런 있잖아요. 부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제 이번에 가서 얼마만큼 설득해내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만큼을 받아들이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여러 장관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행해 가잖아요. 미래에 대한 보장 이게 빨리 해줘야 그다음에 우리가 남북관계도 그렇고 당신이 얘기하는 사회주의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건설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만큼 데리고 왔는데 이게 뭐 돼야 이게 우리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서 설득해 내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요. 김정은 위원장이
예전에 했던 그 북한식의 주장, 행동 대응칙을 강조하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미국에 요구만 한다면 또 다시 답보 상태에 있을 수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방북단 찾아갔을 때 그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에 비핵화 시기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다도 진전 내용을 이미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오면 선물이 아닌 선물처럼 이게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긍정적인 관측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선물이 지금 김일수 박사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선물이 무엇일까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지금 궁금한 거 아니에요. 기존에 원했던 것들, 즉 미국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북한이 핵심 고서를 제출할 때다. 북한은 우린 이미 많은 걸 다 포기했다. 이제 종전선언 미국이 이제 제시할 때다. 그게 이제 소위 북한이 주장하는 이제 동시적인 우리가 하나 하고 북한이 하나 하고 이렇게 약간 하나씩 하자는 예. 그 조치잖아요. 이제는 미국이 할 차례다라는 게 이제 북한이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아마 벌써부터 수요일에 합의문이 나올 거다라고 예측이 될 정도라면 이미 요 문제에 대해서도 남북한 간에 이미 얘기가 거의 다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무슨 그 제3의 대안을 제시를 할 것인지 그리고 아마 비건이 또 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비건이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남북한 간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을 한국이 이미 받았고 그거 가지고 비건까지 벌써 얘기가 끝난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예. 그리고 이제 가서 최종 조율을 하고 도장을 찍으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건은 미국에 돌아가서 미국 내에서 이것이 수용 가능한 것이냐 아마 지금 논의를 하고 있을 것이고 예. 그 논의 결과를 가지고 아마 추후에 미북 간의 뭐 추가적인 대화, 정상회담까지가 가능할지가 아마 결정이 될 것인데, 근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안이 있어요 아직까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구두로 일단은 뭐 비핵화하겠다는 약속을 해주고 종전선을 먼저 주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예. 아니면 뭐 동시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느 그 미디어에서 나온 거는 또 영변 핵 시설을 뭐 동결 내기는 폐기를 하면서 예. 이걸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부터 종전선을 받아내는 예. 그런 잠깐만요. 것도 사용하겠다. 이러한 안도 있기 때문에 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